그 소금 장수는 소금을 팔지 않았습니다. 장날마다 소금을 사 가면서도 정작 자기 자리에는 소금 한 줌 내놓지 않았지요. 그의 멍석 위에는 늘 엉뚱한 물건만 있었습니다. 장작 몇 단, 집신 두어 켤레, 숯 한 자루, 말린 나물 몇 묶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석진아, 너 소금 장수 아니었느냐? 오석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장작을 팝니다. 사람들은 웃었지요. 소금 장수가 소금을 안 팔고 장작 팔아 번 돈으로 다시 소금을 사간다니. 그들 눈에는 그보다 미련한 장수가 없었습니다. 고을에서 제일 큰 소금 상단도 그를 우습게 보았습니다. 팔지도 못할 소금을 계속 사가는 사람. 그들에게 오석진은 그저 고마운 바보 손님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큰 상단 사람이 오석진의 창고에서 꺼낸 소금을 맛보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소금은 그냥 장터에 놓고 팔 물건이 아닙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궁금해졌습니다. 왜 그는 소금을 팔지 않았을까? 그는 정말 미련한 장수였을까요? 아니면 누구보다 오래 소금의 때를 보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이야기는 산 아래 작은 장터의 멍석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나린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야담 시작해볼게요. 산 아래 작은 고을에는 닷새마다 장이 섰습니다. 그 장터 한쪽에 오석진이라는 작은 소금 장수가 있었습니다. 번듯한 점포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부릴 형편도 되지 않았지요. 그저 멍석 하나 펴놓고 흑포상단에서 받아온 소금을 조금씩 퍼서 파는 장수였습니다. 고을의 소금은 거의 모두 흑포상단을 거쳐 나왔습니다. 작은 장수들은 그곳에서 소금을 받아 팔았지요. 오석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많이 판 날에도 그의 손에는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단에 줄 값을 치르고 자리세를 내고 쌀 한 줌을 사고 나면 엽전 몇 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날에도 같은 자리에 앉아 소금을 팔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석진의 자리에서 소금 자루가 사라진 것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장작 몇 단과 숯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은 소금이 늦게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석진은 그날 하루 종일 소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소금을 찾는 손님이 와도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소금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이없어 했지요. 소금 장수가 소금이 없다니. 그 말만으로도 장터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오석진의 자리에는 장날마다 다른 물건이 놓였습니다. 어느 날에는 집신이 있었고 어느 날에는 말린 나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숯이 있었고 어떤 날에는 헌 항아리 조각이 있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소금 장수가 소금을 안 팔면 뭘 먹고 사나. 저러다 곧 굶어 죽겠구먼.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장이 끝난 뒤에 벌어졌습니다. 오석진은 그날 번 돈을 챙겨 곧장 흑포상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샀습니다. 장터에서는 팔지 않던 소금을 장이 끝난 뒤 자기 돈으로 사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 크게 웃었지요. 소금을 안 팔고
다른 물건을 팔고 그 돈으로 다시 소금을 산다. 누가 봐도 이상한 장사였습니다. 흑포상단의 주인 권두표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석진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소금을 사 가기만 하고 장터에서는 팔지도 않는 사람, 상단의 장사를 방해하지도 않고 값을 깎아달라 하지도 않는 사람. 권두표에게 오석진은 위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스운 손님일 뿐이었지요. 그런 사람은 그냥 두어라. 제 돈으로 손해보는 사람도 있어야 장사가 되는 법이지. 상단 사람들은 오석진이 소금 자루를 지고 돌아설 때마다 웃었습니다. 그러나 오석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금 자루를 등에 지고 고울박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 창고는 오래전 곡식을 쌓아 두던 곳이었습니다. 지붕은 비가 새고 문짝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축축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창고에 돈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석진은 장이 서지 않는 날마다 그 창고를 고쳤습니다. 지붕을 손보고 처마를 길게 덧댔습니다. 바닥을 땅에서 조금 띄우고 그 위에 대나무 살을 깔았습니다. 벽에는 작은 바람구멍을 냈습니다. 창고 한쪽 바닥에는 작은 물길도 만들었습니다. 그 끝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받쳐 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고를 그렇게 고치면 소금이 금덩이가 되나? 오석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왜 창고를 고치는지, 왜 소금을 팔지 않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해에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둘째 해에는 손가락질했습니다. 소금 장수가 소금을 안 파는 병에 걸렸구나. 셋째 해가 되자 사람들은 더는 크게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멍석을 지나치며 작게 혀를 찼습니다. 저 사람은 끝내 망하겠구나. 그 말은 오석진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도 흔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깊은 밤, 빈 밥그릇 앞에 앉아 있으면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정말 내가 미련한 짓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그는 다시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자루가 젖지 않았는지 살피고 바람구멍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해가 바뀔수록 창고 안의 소금 자루는 늘어났습니다. 대신 오석진의 살림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오석진은 가장 오래된 자루 하나를 창고 밖으로 조용히 끌어냈습니다. 몇 해 동안 아무에게도 팔지 않았던 소금, 사람들이 미련이라 부르던 그 자루가 처음으로 장터에 나갈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 자루 안에는 사람들이 비웃던 세월 말고도 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장터 사람들은 오석진의 멍석 위에 놓인 소금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오랜만에 그의 자리에 소금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가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심했습니다. 저게 그 창고에 몇 해나 처박아둔 소금인가? 오래됐으면 상한 건 아니냐? 그 말은 사람들의 오해였습니다. 하지만 오석진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그릇에 소금을 담아 멍석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값을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소금이라 떠들지도 않았지요. 오전이 지나도
소금은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그의 소금을 힐끔 보고는 흑포상단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권두표도 그 소식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에게는 별일 아닌 듯 했습니다. 장터에서 팔리지 않는 물건은 상단을 흔들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석진의 멍석 앞에 처음으로 오래 멈춰 선 사람은 국밥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소금이 조금 모자라 장터로 나온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흑포상단까지 가기 귀찮았고 마침 오석진의 멍석 앞에 소금이 있었을 뿐이었지요. 국밥집 주인은 손끝으로 소금을 조금 찍어 혀끝에 대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찍어 맛보았습니다. 오석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주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네.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국밥집 주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짠데 끝이 쓰지가 않아.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금이 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쓰지 않다는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국밥집 주인은 소금을 조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석진이 판 소금은 아주 적은 양뿐이었습니다. 몇 해를 기다린 것 치고는 초라한 시작이었지요. 하지만 오석진에게 그 작은 거래는 세상이 처음으로 내민 대답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국밥집 주인은 그 소금으로 국의 간을 맞추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를 것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은 여전히 뜨거웠고, 파와 고기 냄새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국물을 떠먹은 손님 하나가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국물이 좀 맑네. 국밥집 주인은 그 말을 듣고 국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맛본 소금의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짠맛은 분명한데 뒤에 쓴 맛이 남지 않던 맛. 그 작은 차이가 국물 끝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다음 장날, 국밥집 주인은 다시 오석진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장 담그는 집 안악 하나가 함께였습니다. 국밥집 주인이 말했습니다. 지난번 그 소금 조금 더 주게. 그날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많은 소금이 팔렸습니다. 아직 장터가 뒤집힐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 소금이 정말 다른가? 몇 해 동안 창고에 둔 것이 허실만은 아니었나?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소금을 상한 소금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부터는 부르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 묵은 소금 말이야. 그 작은 이름 하나가 곧 장터의 판을 흔들게 될 줄은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석진의 소금은 하루아침에 장터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 번 사간 사람은 이상하게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국밥집 주인은 국물 맛이 전보다 텁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장 담그는 집에서는 맛이 거칠지 않다고 했습니다. 젓갈을 담그는 노인은 생선 비린내가 덜 세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오석진의 소금은 하루아침에 장터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오가고
우물가에서 흘러나오고 장터 한쪽에서 조심스럽게 퍼졌습니다. 그 묵은 소금 정말 괜찮다더라. 이제 오석진의 멍석 앞에는 한 번 멈춰 서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오석진은 여전히 떠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사면 팔았습니다. 묻는 말에는 짧게 대답했지요. 창고에 묵혀둔 것입니다.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터 사람들은 그 말을 다르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일부러 안 판 것 아니었나? 그 말은 비웃음보다 멀리 갔습니다. 옆 고을 장군이 오석진의 소금을 사갔고 다른 고을에서 장을 담그는 사람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흑포상단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오석진의 작은 멍석 앞에 섰습니다. 그 무렵부터 흑포상단 사람들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보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바보라 부르던 장수의 멍석 앞에 손님들이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권두표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소금은 하얗고 마르면 그만인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거래하던 국밥집에서 흑포상단 소금을 덜 가져가겠다고 하자 권두표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장 담그는 집 몇 곳에서도 소금 주문을 줄였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권두표는 그 일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좋은 말로 오석진을 불렀습니다. 석진아, 네 창고에 소금이 꽤 쌓였다 들었다. 오석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두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많은 소금을 네가 어찌 혼자 다 팔겠느냐. 창고째 넘겨라. 내가 큰 돈을 주마. 겉으로는 좋은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속뜻은 분명했지요. 이 고울 소금은 끝까지 흑포상단 손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석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몇 해 동안 가난을 견딘 사람에게 큰 돈이라는 말이 가볍게 들릴 리 없었습니다. 그 돈이면 해진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습니다. 비가 새는 방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장터에서 장작이나 집신을 팔지 않아도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석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소금은 제가 직접 팔겠습니다. 권두표의 웃음이 멈추었습니다. 그날 밤, 권두표는 상단 사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저놈을 그냥 두면 안 된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금 몇 자루 팔리는 것이 그리 큰일입니까? 권두표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소금 몇 자루가 문제가 아니다. 장터 사람들이 우리 말만 믿지 않게 되는 게 문제다. 그 말에 상단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두표가 두려워한 것은 오석진의 소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흑포상단의 이름만 보고 고개를 숙이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더 큰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장터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흑포상단 사람들은 오석진의 멍석 앞을 자주 지나갔습니다. 누가 소금을 사가는지, 얼마나 가져가는지 살폈습니다. 며칠 뒤부터는 이상한 말들이 장터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묵은 소금은 상한 소금이라더라. 오래된 소금을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다더라. 가난한 장수가 사람들 속여 한몫 잡으려 한다더라. 누가 시작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짐작했습니다. 그런 말을 퍼뜨려 이득을 볼 곳은 고을에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두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밥집과 장 담그는 집, 젓갈을 담그는 집에도 상단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말은 짧았습니다. 오석진 소금을 쓰려거든 앞으로 흑포상단 소금은 받을 생각 마시오. 그 말에 일부 상인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한동안 오석진의 멍석 앞은 다시 한산해졌습니다. 맛을 본 사람들조차자 멀리서 그의 소금을 바라보다가 흑포상단 쪽을 한번 보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석진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소금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두표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석진은 남은 소금을 다시 묻고 창고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루들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지켜야 하는 것은 소금의 만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 동안 기다려온 물건을 헐값에 빼앗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오석진의 묵은 소금 이야기는 옆 고을 장꾼들의 입을 타고 조금씩 더 먼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한양의 큰 상단에도 닿았습니다. 한양에서 온 사람은 과연 오석진의 소금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작은 장수는 끝내 흑포상단의 그늘에 묻히고 말까요? 한양 청운도방은 장과 젓갈, 좋은 소금을 사들이는 큰 상단이었습니다. 보통 장터 사람들에게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는 가볍게 들을 수 없는 이름이었지요. 청운도방은 싼 소금만 찾지 않았습니다.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맛이 깨끗한 소금을 찾았습니다. 그 거래 책임자가 심윤도였습니다. 심윤도는 고을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흑포상단을 찾았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큰 소금 상단이 흑포상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권두표는 급히 상단을 정돈시켰습니다. 소금 자루를 보기 좋게 쌓고 빛깔이 고운 소금을 작은 그릇에 따로 담아 두었습니다. 권두표는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고을의 소금은 모두 우리 흑포상단 손을 거칩니다. 말만 들으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권두표는 준비해 둔 소금을 내놓았습니다. 이 고을에서 제일 깨끗한 소금입니다. 심윤도는 손끝으로 소금을 조금 집어 혀 끝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빛깔은 좋습니다. 권두표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말에 그 웃음은 멈췄습니다. 다만 삼킨 뒤에 쓴맛이 남습니다. 권두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소금은 희고 마르면 충분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윤도는 먹고 난 뒤에 남는 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권두표는 곧 다른 자루를 열어 보였습니다. 조금 더 하얗고 조금 더 고운 소금이었습니다. 심윤도는 다시 맛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대답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삼킨 뒤에 쓴맛이 남습니다. 권두표의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오석진의 묵은 소금 이야기가 단순한 장터 잡담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권두표가 그대로 물러날 리 없었습니다. 그는 곧 말을 돌렸습니다. 요즘 소문난 묵은 소금도 결국 우리 흑포상단 물건입니다. 권두표는 오석진이 상단에서 소금을 받아 가던 작은 장수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그럴듯했습니다. 오석진이
몇 해 동안 흑포상단에서 소금을 사간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금을 누가 팔지 않고 기다렸는지, 누가 창고를 고치며 지켜보았는지는 권두표의 말 속에 없었습니다. 권두표는 급히 사람을 시켜 낡은 자루 몇 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루 겉은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먼지도 묻어 있었고 묶은 끈도 낡은 것으로 바꿔 두었습니다. 하지만 안에 담긴 것은 새 소금이었습니다. 며칠 전 새로 퍼 담은 소금을 겉만 낡은 자루에 넣어둔 것입니다. 권두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소문난 묵은 소금이 바로 이런 물건입니다. 심윤도는 곧바로 맛을 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루에 묶인 부분을 살폈습니다. 그 다음 자루 안쪽 냄새를 맡고 손끝으로 소금을 조금 비벼 보았습니다. 잠시 뒤 소금을 아주 조금 찍어 혀끝에 올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은 칭찬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심윤도는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도 오래 묵은 소금입니까? 권두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윤도는 한 걸음 더 들어가듯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이 있던 창고를 볼 수 있겠습니까? 권두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에 상단 안의 공기도 함께 굳었습니다. 창고를 보여달라는 말은 소금만 보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린 소금인지 아니면 겉만 꾸민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권두표는 흑포상단의 큰 창고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심윤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 창고가 아니라 소문난 묵은 소금이 나온 곳을 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상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침 흑포상단 앞에는 국밥집 주인과 장 담그는 집 안악, 젓갈을 담그는 노인도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윤도가 왔다는 말을 듣고 멀찍이 서 지켜보던 참이었습니다. 권두표는 그들의 시선이 느껴지자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심윤도의 발길은 고을 외곽의 낡은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권두표와 상단 사람들, 국밥집 주인과 장 담그는 안악, 작은 소금 장수 몇 사람이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미련이라 부르던 세월의 진짜 이유가 이제 장터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심윤도가 오석진의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창고는 크지 않았습니다. 흑포상단의 창고처럼 넓지도 않았고 그럴듯한 간판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겨우 고쳐놓은 낡은 곡식 창고 같았습니다. 하지만 심윤도는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처마와 바닥, 벽에 난 작은 바람구멍을 차례로 살폈습니다. 창고 바닥은 땅에서 조금 떠 있었고 그 위에는 대나무 살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작은 물길이 나 있었고 그 끝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이 받쳐져 있었습니다. 항아리 조각 주변에는 검게 말라붙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윤도는 그 자국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 순간 심윤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석진은 창고 안쪽에서 가장 오래된 자루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루에는 해마다 표시해 둔 작은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첫 해 드린 자루, 둘째 해 드린 자루, 셋째 해 드린 자루,
그 흔적은 하루아침에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윤도는 자루를 열었습니다. 소금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소금을 조금 집어 혀끝에 올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석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윤도는 다시 한번 아주 조금 더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었군요. 멀찍이 서 있던 국밥집 주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가 처음 맛보았던 바로 그 소금이었습니다. 짠데 끝이 쓰지 않던 소금. 신윤도는 오석진에게 물었습니다. 같은 소금인데 어찌 이리 맛이 부드럽습니까? 오석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몇 해 동안 그 이유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때가 지나 있었습니다. 오석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 그는 아직 장터에서 소금을 팔던 작은 장수였습니다. 어느 장날, 팔리지 않은 소금 자루 하나가 창고 구석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소금을 국에 넣어 보았을 때였습니다. 막 받아 온 소금은 혀끝을 세게 찌르고 뒤에 쓴맛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래 남아있던 소금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짰지만 맛이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오석진은 자루 밑을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검고 끈적한 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물을 손끝에 묻혀 아주 조금 맛보자 쓰고 떫은 맛이 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소금 속에는 간수라는 쓴 물이 있고 그 물이 빠져야 맛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오석진에게 소금은 달리 보였습니다. 하얗게 보인다고 했어. 다 같은 소금은 아니었습니다. 빨리 팔면 그 쓴 물까지 함께 파는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소금이 상해서 묵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쓴 물이 빠질 시간, 소금 맛이 부드러워질 시간, 그 시간을 기다린 것이지요. 그래서 창고도 고친 것입니다. 비가 들지 않게 하고 소금 자루 밑으로 바람이 돌게 했습니다. 빠져나온 쓴 물이 고이지 않도록 작은 물길도 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던 바람 구멍은 소금을 살리는 숨구멍이었습니다. 쓸모없다던 항아리 조각은 쓴 물이 빠져나간 시간을 보여주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때 권두표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 소금도 처음에는 우리 상단에서 나간 물건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소금은 흑포상단에서 나온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심윤도는 권두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 상단도 이처럼 몇 해 동안 소금을 기다렸습니까? 권두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윤도는 한 걸음 더 들어가듯 다시 물었습니다. 자루마다 해를 표시해 두었습니까? 권두표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쓴 물이 빠진 자국은 있습니까? 창고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권두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국밥집 주인도, 장 담그는 안악도, 작은 소금 장수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심윤도는 흑포상단에서 보았던 낡은 자루를 떠올렸습니다. 겉만 낡은 자루, 안에는 새로 담은 소금, 오래 기다린 흔적은 없고 꾸민 흔적만 있던 물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심윤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묵은 소금이 아닙니다. 권두표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심윤도는 말을 이었습니다. 새 소금을 낡은 자루에 담아 묵은 소금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창고 앞이 술렁였습니다. 권두표가 다급히 입을 열려 했지만 심윤도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은 소금을 묵은 소금이라 속이는 상단과는 청운도방이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권두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터 사람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늘 큰 소리치던 흑포상단의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권두표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도 그날만큼은 누구 하나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오석진의 소금을 두고 상한 소금이라 말하던 사람들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거짓을 말했는지, 누가 기다렸는지, 이제는 모두가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윤도는 다시 오석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청운도방은 이 창고에 소금을 사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윤도는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창고를 비우지는 않겠습니다. 맛이 제대로 오른 소금부터 차례로 가져가겠습니다. 그 말에 오석진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더 기다려야 할 자루도 있습니다. 맛이 오른 것부터 가져가십시오. 심윤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오석진은 단지 비싼 값을 받은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소금의 때를 끝까지 지킨 장수였습니다. 흑포상단의 낡은 자루는 거짓이었고 오석진의 낡은 창고는 증거였습니다. 청운도방이 흑포상단과의 거래를 거두었다는 소식은 장터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심윤도의 일꾼들이 다시 고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흑포상단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오석진의 낡은 창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표시된 자루를 확인하며 맛이 제대로 오른 소금부터 조심스럽게 실어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더는 예전처럼 웃지 못했습니다. 몇 해 동안 미련이라 부르던 자루들이 한양으로 가는 수레 위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오석진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살림이 하루아침에 화려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밀린 빚을 갚았습니다. 비가 들던 방을 손봤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새 창고를 크게 짓는 대신 낡은 창고 옆을 조금 넓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제 흑포상단처럼 고을 소금을 혼자 쥐려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석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장날, 그는 작은 소금 장수 몇 사람을 창고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들 역시 흑포상단에서 소금을 받아 팔며 늘 남는 것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석진은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소금 자루를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바람이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언제 팔고 언제 더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배웠습니다. 한 사람이 소금을 다 쥐면 다른 사람들은 늘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작은 장수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흑포상단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권두표는 여전히 장터에 있었지만 이제 그의 말 한마디에 장터가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국밥집 주인도, 장 담그는 집 안악도, 젓갈을 담그는 노인도 이제 소금을 고를 때 먼저 맛을 보았습니다. 상단 이름만 보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장수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구는 소금을 바로 다 팔지 않고 조금씩 창고에 묵혀 두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흑포 상단 말만 듣지 않고 옆 고을 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값은 더 이상 권두표 혼자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석진을 미련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쌍하다 했지요. 그리고 이제야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련하다 했던 사람이 제일 멀리 본 사람이었구나. 오석진은 그 말에도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흐른 뒤 오석진의 창고 바닥에는 여전히 마른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고 희미한 물자국. 처음 보는 사람은 그것을 지저분한 흔적이라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석진은 그 자국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버린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린 흔적이었지요. 그 창고에 쌓인 것은 소금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웃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시간.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